자, 우리 수원 특강 첫 수업으로 우리 지수라는 단어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반항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었죠.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얘가 미세에 해당하는 값들인 건데 이 녀석은 0만 아니면 된다고 했었고 얘는 미세에 들어가는 녀석들이야. 그 다음에 지수에 들어간 녀석을 M과 N이라고 했는데 이 M과 N은 자연수라고 하는 상황에서 생각했어요. 얘가 지수에 들어간 녀석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곱셈이나 나눗셈을 간편히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으로 지수라는 녀석이 생겨났다는 뜻이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따졌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지. 미세라는 녀석이 A하고 B인 거니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곱하면 이 결과가 뭐였었어? A의 M N제곱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결과가 뭐였었어? A의 M 마이너스 얘는 케이스 분류가 돼서 앞에는 M이 더 클 때는 A의 M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했었고 M과 N이 같을 때는 1이 나왔었고 M이 더 작을 때는 얘가 A의 N 마이너스 M제곱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 좀 전에 지수라는 거 왜 만들었다고? 곱셈과 나눗셈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곱셈과 나눗셈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이 과정에서 잘 봐봐. 이 밑에 지수법칙이 더 있긴 하지만 얘만 일단 보면 얘가 곱셈이고 나눗셈이라는 말인 거지. 근데 이 곱셈과 나눗셈을 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공식을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밑이 어떨 때? 같을 때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는 걸 배워.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잠깐만 칠판 2의 100제곱 곱하기 2의 150제곱은 얘가 2의 250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2의 100제곱 곱하기 3의 150제곱은 어떻게 할까? 이거 계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수. 그래서 이 밑이 다른 얘네들의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수를 조금 보완해 놓은 녀석이 다음에 배우는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라는 녀석은 이거를 약간 보완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대신에 얘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의 근사값 정도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큰 값이기 때문에 얘를 정확한 값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느 정도의 근사값만 알아도 얘가 충분하겠더라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계산하는 게 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뭐 다음 시간에 혹은 이따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곱하기 B의 전체 M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라고 썼었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으로 쓰면 얘가 A의 M N제곱이라고 쓰게 되는 이만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수법칙에서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 자연수인 거죠. 얘는 항상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로 되는 거예요. 자, 봐봐. 만약에 M하고 N 중에서 M이 더 작아. 그럼 M-N은 자연수가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얘는 음의정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얘를 자연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큰 것을 작은 걸 빼고 계산하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수법칙에서 현재 우리가 자연수라고 만들어 놓은 요 지수에 들어가서 요 값을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한다면 이 지수법칙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지수라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이 지수의 확장은 m과 n, 즉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m, n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자연수였었죠. 그럼 자연수가 조금 더 많은 집합이 뭐가 있냐? 조금 더 많은 게 정수고, 정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유리수고, 유리수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실수까지. 이렇게 실수까지 우리는 확장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이 정수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되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사실 유리수에서 실수로 가는 건 사실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말로 끝나요. 그러면 얘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지수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지수 함수라는 걸 공부할 때 정의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즉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있는 건데 그 x에 넣을 수 있는 값을 실수까지 다 집어넣겠다라는 뜻으로 여기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좀 이따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저 지수의 확장을 하기 전에 우리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첫 번째로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어요. 중3 때 제곱근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제곱근이 뭐였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 이라는 이 말이 딱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웠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근이라는 말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근을 구하라라고 하면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제곱근이라는 녀석은 어떤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즉 어떤 수를 데려다가 제곱했더니 그 값이 4가 되는 x값을 묶어서 우린 4의 제곱이라 하겠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값이 되는 x값이 뭐가 나와? 뿔마 2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자 5의 제곱근. 그럼 여기는 이 녀석도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때 x가 뭐가 나왔지? 뿔마 루트 5 이렇게 나왔었어. 자 그럼 봐봐. 0의 제곱근.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될 거야?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있었지? 0밖에 없어.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더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있었니? 뿔마 루트 3i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때는 실수가 몇 개 나와? 두 개. 실수가 2개 나와. x값이. 여기서는 실수가 몇 개 나와? 한 개. 여기서는 실수가 몇 개 나와? 안 나와. 맞지? 따라서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양수면 그 녀석의 제곱값으로는 실수가 2개 나와. 0이면 실수가 하나 나왔고 음수면 실수가 안 나왔다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좀 이따 뒤에 가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 세제곱. 자, 그럼 얘들아, 좀 전에 제곱이 뭐였지?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그 방정식의 해였었지. 그럼 세제곱은 뭐겠냐? 세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그 방정식의 해더라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인 거냐면 1의 세제곱분이야. 그럼 얘를 심으면 어떻게 돼? 어떤 수 x를 뭐 하면? 세제곱하면 그게 얼마 나와야 돼? 1.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1하고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하는 배웠던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이렇게 나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2의 아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그럼 어떤 수를 x를 데려다 뭐 하면 세제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이 값은 계산해볼까? x가 적어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뿔마 루트 3i라고 하는 또 허근 두 개야. 야 그럼 뭐 이렇게 한번 보자. 8에 세제곱근이라고 했어. 그럼 어떤 수를 데려다가 뭐 하면 세제곱해서 8이 되고 싶다더라 이런 뜻인 거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가 있을까? 2하고 마이너스 2 돼? 안 돼. 그래서 2하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지 않을게. 알파랑 알파바라고 하는 허근 얘가 허수가 나와.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제가 봐. 아까는 제곱분일 때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 몇 개 썼어? 두 개. 0 되는 실수는? 음수 되는 실수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세제곱이 되니까 양수 되는 세제곱에서 실수 몇 개? 한 개. 음수 되는 세제곱에서 실수 몇 개? 한 개. 또 양수 되는 세제곱에서 실수 몇 개? 한 개. 아 여기서는 실수가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말할게요. 잘 봐. 만약에 여기서 여기 나오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읽으면 이 녀석을 이 앞에 있는 이 말을 사용해서 요 마이너스를 표현하면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에 뭐인 거? 실수인 거. 쓸 마이너스 1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 때 기본 문제처럼 나오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자 다시 잘 봐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좀 쉽게 생각하자. 얘는 식으로는 뭐가 돼? x 세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 그럼 얘 근 몇 개? 3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근데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뭐다? 마이너스 2이다라고 맞다는 뜻인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허수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 잘 봐봐. 예를 들어 5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 수를 대다 뭐 하면 세제곱하면 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이걸 만족하는 실수 몇 개? 한 개. 허수가 나머지 두 개 될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을 데려다가 x 값을 뭐 하고 뭐 베타하고 베타 바라고 하는 허수를 쓸 건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아까 구했던 값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루트 5라는 녀석을 볼까?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5의 제곱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얘를 좀 더 풀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곱하여 뭐가 되는? 5가 되는 양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지 아직은 모르겠어. 얘를 일단 세모라고 표시해볼게. 그럼 이 세모라고 하는 이 녀석을 데리고 오면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곱. 세제곱하여. 세제곱하여 5가 되는 실수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제곱해서 5가 되는 값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제곱은 숫자 뭐라고 관련됐어? 2랑 관련됐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썼던 루트라는 녀석은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작게 써 있는 거를 생략한 거야. 그러면 얘는 세제곱해서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쓸까? 루트 5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아주 작게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해야 된다. 니네 쓸 때 조심해야 된다. 3 곱하기 루트 5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 곱하기 루트에서 루트 5를 3번 더했다 이 뜻인 거지. 근데 여기 있는 3은 그 뜻이 아니라 세제곱해서 5가 될 거다 이 뜻인 거란 말인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루트랑 여기 나오는 얘랑 좀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다른 분명히 표기가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작게 써놨지. 그런 다음에 우린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을 거냐면 여기 나오는 얘는 뜻이 세제곱하여 5가 되는 실수값은 맞아. 오케이? 근데 얘를 읽을 때 세제곱은 루트 5 이렇게 돼. 혹은 3승근 루트 5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읽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표기법을 배운 거야 이제. 오케이? 됐나? 자, 그럼 봐봐. 이거 좀 지울게. 네 번째로 가서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럼 4제곱 그려볼게. 자, 16의 4제곱 그리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떤 수를 데려다가 뭐 하면 4제곱하면 그게 16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뿔마 2가 있고 또 계산하면 뿔마 2i가 나와. 그랬더니 여기서 실수가 몇 개 있니? 여기도 실수가 2개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81의 4제곱분의 그럼 어떤 수를 데려다가 4제곱했더니 그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0이 나온다.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있어? 3을 4제곱하면 뭐 나오니? 81. 마이너스 3을 4제곱하면? 81. 마이너스 80이 안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감마바라는 허수와 그 다음에 델타바라는 허수가 나와. 실수 있어 없어? 규칙이 좀 보이나? 자, 봐봐요. 제곱근 숫자 뭐였어? 2였었지. 4제곱근 숫자 뭐였었어? 4였었지. 그랬더니 2하고 4라고 하는 짝수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양수면 x값이 몇 개야? 실수값이? 2개. 음수면 없었다. 여기서도 얘가 4가 짝수잖아. 여기가 양수니까 만족하는 x값 실수값 몇 개? 2개. 근데 얘가 음수 나오니까 만족하는 실수값 몇 개? 안 나오더라.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에 4제곱분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이 녀석도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0이 나오고 싶다 이 뜻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을 표기하는 방법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여기 썼잖아. 세제곱해서 5가 되는 값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4제곱해서 10이 되는 값이 필요한 거지.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안 떨어지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해? 네, 제곱.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4제곱근 루트 10과 또 다른 복소수 알파와 알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뜻인 거지.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자. 자 A의 n제곱근 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어떤 수를 뭐 하면 n제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거 x 값을 일단 뭐라 쓸 수 있다? 실수값만 내보면 n승분 루트에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잘 봐. n이 짝수일 때. 그러면 실수값만 내보면 x값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n승 루트 a야. 언제? a가 0보다 클 때.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그러면 n제곱해서 0 되는 값은 뭐 있냐? 0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야. 아까 봤지? 자, 마이너스 80의 4제곱근 실수 뭐 있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짝수인 상태에서 a가 음수 나오면 이때는 실수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 실수 범위는 뭐가 지금 실수 범위에서? 근데 만약에 n이 홀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x 값이 a가 0보다 커도 n승분 루트 a 하나. 그 다음에 a가 0이면 이때는 0 하나. a가 음수여도 n승분 루트에 a 하나 이렇게 무조건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이런 뜻이야. 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은 뭐였었니? 마이너스 2가 있었지.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표기하면 3승 루트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음수면 세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밖에다 음수를 안 붙여도 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여기 선생님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 신경 안 써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y는 x의 n제곱이라 했을 때 n이 짝수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 전이 아니야. n 값이 커질수록 2, 4, 6, 8, 10 이게 점점 커질수록 이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무조건 생긴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봐봐라. 자, 양 숫자에다 선 뒀어. 교점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지. 그게 얘야. 즉 여기 나오는 얘가 n승 루트 a, 여기 나오는 얘가 마이너스 n승 루트의 a. 자, 여기 0에다 선 그으니까 교점 몇 개 생겨? 한 개 생겨. 0. 음수에다 선 그으니까 교점 몇 개 생겨? 그래서 실수값이 안 나와. 그런데 y는 x가 n제곱 때 n 값이 홀수가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가 사실은 여기 봐봐. 여기는 이 포물선이지. 이 포물선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그려놓고 여기는 이 부분을 밑으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생긴 형태라 생긴 게 n이 홀수일 때 그래프야. y는 x제곱 얘고 y는 x 5제곱도 얘고 y는 x의 99제곱도 얘고.
그런 다음에 잘 봐봐라. 양수에다 선 긋어. 교점 몇 개? 한 개. 얘가 n승 루트의 a. 자, 0에다 선 긋어. 교점 몇 개? 한 개. 여기 나와. 자, 음수에다 선 긋어. 교점 몇 개? 한 개. 그래서 얘도 어차피 교점 n승 루트의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우린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동그라미 몇 번을 쳐요? 4번.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n승분 루트 a랑 n승분 루트 b. 우리 앞에서 지도 칠 때는 밑이 똑같았었는데 여기 거듭제곱근 할 때는 여기 나오는 얘 n승이라고 하는 이 값이 똑같아요. 이때 우리는 얘를 n승 루트의 ap라고 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n승 루트의 a 나누기 n승 루트의 b라고 하는 얘도 n승 루트의 b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승 루트 a를 데려다가 잘 들어 이 녀석을 전체 m제곱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n승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n승근 루트에 m승근 루트 a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겹쳐서 나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과 n을 곱해. 그래서 mn승근 루트에 a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np 승근 루트 a의 mp 제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잠깐 칠판? 마치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4승근 루트 3의 6제곱. 그러면 얘하고 지금 공약수가 존재했지. 그 공약수가 얼마야? 2인 거잖아. 그 2에 해당하는 여기는 p라고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그 p를 각각 약분해서 얘가 n승 루트 a의 m제곱으로 써도 괜찮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아주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씩 써주면 이러는 거야. 자, 3승근 루트 2 곱하기 3승근 루트 5다. 그러면 얘는 3승근 루트의 1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3승근 루트 2 나누기 3승근 루트 5다 이러면 3승근 루트 5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자, 3승은 루트 5의 전체 제곱이면 3승은 루트의 25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고. 맞지? 5의 제곱인 거니까. 그 다음 여기 나온 얘는 3승근 루트에 뭐 5승근 루트 2가 있다. 그럼 얘는 3하고 5 곱해서 15승근 루트에 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4승근 루트 3의 6제곱 그려버리면 4하고 6에 공약수인 2로 나눠서 2승근 루트 3의 세제곱. 아, 얘는 그냥 루트 3의 세제곱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내가 따로 써주면 이런 거야. a 곱하기 n승 루트에 b가 있다 치자.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 근데 이 a를 이 루트 안에 집어넣고 싶어. 마치 이런 느낌이야. 3 루트 5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됐으니? 3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됐었어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전체 루트라 썼었지. 그럼 이게 왜 제곱일까? 여기가 2가 숨어 있어서 그래. 오케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루트는 2가 숨어 있는 녀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2 말고 다른 거 다 체크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얘 A가 안으로 들어가면 몇 개처럼 되는 거야? 여기 n승근이 있으니까 n개가 돼서 얘는 n승근 루트 A의 n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 5 곱하기 3승은 루트 2가 있다 치자. 근데 이 5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3승을 루트 한 다음에 5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지금 이제 8페이지까지 설명한 거고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나와 있는 페이지의 각 페이지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거야. 자, 루트 256의 4제곱분. 자, 256이 얼마야? 14. 2의 8제곱. 오케이? 그러면 얘가 봐봐. 얘는 루트 2의 8제곱. 그럼 얘 뭐랑 똑같아? 2의 4제곱해서 16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헷갈리기 위해서 루트 256을 넣는 것일 뿐 결국은 16의 4제곱분을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수를 데려다 뭐 해서? 4제곱해서 16 되는 거야. 자, 이 중에 실수 뭐 있어? 그럼 x는 뭐 있어 실수? 2. 근데 그 중에 음수인 것을 a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6 다시 쓴 얘는 마이너스 6의 세제곱. 이 녀석의 세제곱분. 그럼 어떤 수를 데려다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16 나올 거래. 이거 인실수. x 뭐 있어? 마이너스. 그래서 a하고 b는 저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유제 5번. 자, A 양수, B 양수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자연수 P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일단 문제 좀 써볼게. 6승은 루트 A의 세제곱 B 곱하기 4승은 루트 A 곱하기 B의 세제곱 3승은 루트 A 제곱의 B가 P승은 루트 A, B의 표제가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부터 해야지. 어떤 의심? 선생님, 우리 아까요. 거듭제곱변 성질할 때 곱셈에서 나누기 여기 있는 얘가 어떤 경우가? 같은 경우만 썼지. 근데 여기서 지금 계산하는 게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좀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활용했다는 거야. 지금 밖에 있는 값 중에서 여기 6승근, 4승근, 3승근. 그럼 6, 4, 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12니까 얘를 12승근 루트로 만들고 여기도 12승근 루트로 만들고 여기도 12승근 루트로 만들면 좀 더 계산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 공식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변에 있는 녀석을 좌변으로 돌려서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가 6승 되었는데 12승 됐어. 그러면 얼마 곱한 거니? 그럼 여기다 지수에다 다 20 곱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A의 6제곱 B의 2제곱. 그럼 그 다음 녀석은 A의 세제곱 B의 9제곱. 여기 이 녀석은 A의 8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한 번에 싹 묶어버리게 되면 나누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A8 B의 4 여기 보니까 A6하고 A3하고 곱하니까 A의 9 B의 2하고 B하고 곱했으니까 B의 11 여기서 9개 싹 8개 싹 약분하면 여기에 하나 남을 거고 여기서 4개 싹 약분하면 여기에 7개 남아서 이 녀석은 12승 루트 A 곱하기 B의 7제곱 이렇게 쓰이겠구나. 그래서 P는 12요 Q는 7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할만하지? 아니야? 잠깐만 선생님 약하는 거 같아요. 약좀 먹어야 돼. 몇 시야? 8시 반. 아직 2시간 18분. 자, 지수학점 첫 번째 정수를 확장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이라는 게 있다 치자.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곱할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A의 M제곱이 되고 싶어. 저다 뭐 곱하면 돼? A의 M분의 M제곱. 1 곱하면 되죠. 지성아, 너 점 뺀 저거잖아. 근데 왜 갑자기 너 이상해졌니? 그러면 얘를 지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야. A의 M제곱에다가 A의 네모제곱을 곱했을 때 그게 A의 M제곱이 됐으면 좋겠다 이 뜻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어떻게 하면 저 좌변 계산은 뭐가 나오니? A의 M 플러스 네모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A의 M제곱과 똑같아야 돼. 그럼 네모에 뭐 들어가면 돼? 0. 0 들어가면 되겠다는 것이야. 들었어 지수가. 다 0이라고 할 때 혼자 저기다 네모에다 M 집어넣으면 돼요 선생님.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근데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사실이 뭐야? 어떤 수를 데려다가 몇 제곱 했더니 0제곱 했더니 그 결과는 1.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어떤 A의 M제곱에다가 뭔가를 또 곱할 거야. 그래서 1을 만들고 싶어. 그럼 저게 뭐 곱하면 돼? A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 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어우, 틀릴 뻔했는데. 저 A의 m제곱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가보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세모제곱으로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전에 배웠지? 1은 A의 몇 제곱? 이 영제곱 0제곱. 근데 여기다가 얘가 A의 0제곱. 근데 좌변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은 뭐로 쓸 수 있어? A의 m 플러스 세모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곱하기잖아, 지성아. 아, 저 왜 저래 오늘? 지성아, 전병서 레이저 받을 때 뭐 이상 뇌 레이저 받은 적 혹시? 어? 왜 그래? 자, 그러면 이 세모에 뭘 들어가야 여기 나오는 여기 A의 영적을 만들 수 있을까?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자, 그럼 우린 이 녀석을 다시 써보니까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뭐랑 똑같다? A의 M제곱분의 1. 즉 다시 말하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뭐 해라? 역수지. 이런 뜻인 거예요. 아,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지수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수 있었는데 0도 넣었을 때 결과를 알게 됐고 음수를 넣었을 때 결과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수만 넣는 게 아니라 자연수만 넣는 게 아니라 자연수가 양의 정수인 거니까 0도 넣을 수 있고 음의 정수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 법칙을 확장해서 쓰게 되면 자, 미세당하는 A하고 B는 여전히 0만 아니면 돼. 그 지수에 들어가는 M과 N이 이제 정수까지 확장이 됐어. 그러면 얘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가 될까? 똑같이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수에다가 음수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래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하게 되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A의 M 마이너스 N제곱 써도 돼. 왜냐면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도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하면 A의 M N제곱이요. A 곱하기 B의 M제곱하면 얘가 A의 M제곱에 B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일단 이런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3승근 루트 5를 말로 표현하면 뭐였었지? 뭐 하면?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값이라고 읽을 수 있었지. 맞지? 네.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따지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3승근 루트 5를 데려다가 뭐 했더니 세제곱 했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되더라? 5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 요 5는 5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5에 몇 제곱을 해놓고 그 녀석의 전체 세제곱이 얘가 되고 싶더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인 거지.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라면 얘가 어떻게 풀려? 5에 3 곱하기 세모제곱이라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뭐가 나와야 돼? 5에 1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세모 얼마 나오면 돼? 3분의 1. 아,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이런 거야. 아, n승은 루트의 a는 얘는 거듭제곱근식 표현인 거고 지수로 표현하면 밑이 얼마야? n제곱. 밑이 a가 되고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우리 아까 거듭제곱의 성질에서 이런 거 썼단 말이야. n승은 루트 a의 전체 m제곱. 그게 어떻게 나왔었니? n승 루트 a의 m제곱 나왔단 말인 거지. 그럼 좀 이따 지수법칙을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되겠죠. 여기 나온 얘가 잘 들어. 밖에 있는 녀석 n이 어디 갔어 지금? 분 뭐로 갔잖아. 그럼 안에 있는 녀석은 어디 갔다? 분자. 분자 가서 얘가 a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거듭제곱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제 지수의 확장으로 가면서 유리수 지수일 때 그걸 싹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게 생겨. 잘 봐봐. 미세에 해당하는 게 A하고 B였었지. 그리고 지수에 해당하는 녀석이 M하고 N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M하고 N이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좀 전에 봐봐라. 정수까지 때 A하고 B의 정체는 뭐였었어? 0만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지수 법칙이 갈 때 유리수 지수일 때부터는 A하고 B가 양수인 케이스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3승은 루트에 마이너스 파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야. 얘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밑에 쓰게 되려고 하는 이 지수 법칙 있지. 이 지수 법칙을 할 때에만 밑이 양수일 때만 무조건 성립하고 밑이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성립하지 않는 게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 5분의 2쪽을 다 치자. 그럼 이 값은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잘 모르겠어. 근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될까? 5승은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써도 되니? 그럼 얘는 5승은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될까? 그럼 얘는 5승은 루트의 9라고 써도 될까? 그럼 얘는 5승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5분의 2제곱이라 써도 될까? 지금 계속 니네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야. 물론 갸웃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음수의 냄새가 막 나오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냄새가 나? 양수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음수의 냄새가 나는 거야. 양수의 냄새가 나는 놈이 같더라?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지수법칙이라고 할 때 밑이 음수인 경우는 하지 말자. 양수일 때만 해서 뭔가 이렇게 게임칙한 걸 만들어내지 말자라고 제안을 시키는 거예요. 왜? 모순이 발생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얘는 사실은 똑같아.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A의 m 플러스 n제곱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A의 m 마이너스 n제곱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여기 A의 mn제곱 A, B의 전체 n제곱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똑같다는 얘기야.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요만큼이 발생한 거거든.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지수가 확장되는 이 부분에서 실수로의 확장은 수학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되게 막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아. 근데 이걸 교과서에 수록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뒤에 가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라는 걸 배워. 근데 그때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실수를 넣을 수 있다가 되려면 일단 실수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를 확장한다더라 그 한마디만 하고 끝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게 되면 미세에 해당하는 A하고 B 당연히 마찬가지 앞에처럼 0보다 커야 되고요. 지수에 해당하는 M과 N 실수가 된다는 뜻인 거고 지수 똑같아.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A의 N 플러스 N제곱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A의 M 마이너스 N제곱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A의 MN제곱 AB의 전체 M제곱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똑같아. 정수에서부터 유리수 실수까지 지수 합치면 똑같아. 식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실수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5의 루트 2제곱 이런 것도 값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됐나? 자, 여기까지가 지수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13페이지까지 설명한 거야. 자, 그럼 14페이지서부터 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돼 있어. 3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4제곱의 전체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0제곱 이 3분의 1의 K제곱.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지수에 있는 음수는 무슨 뜻이다? 역수의 의미라고 했었어. 그럼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식을 다 했으면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무슨 뜻이야? 3의 제곱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럼 나누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왜? 우린 지수합치 알고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때는 역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자.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바로 풀 얼마? 3의 12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0제곱. 지금 밑이 다 어때? 같아요. 똑같지. 그러면 이제 맞아 3회 나눗셈일 때 뭐해 지수를? 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곱하기일 땐 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계산 얼마 나와? 3이 24. 3의 마이너스 24제곱 이렇게. 근데 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다? 역수.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 24제곱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3분의 1의 전체 24제곱 써서 K 값은 2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처음 하는 거니까 한 칸 한 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시작하면 이런 거 한 칸 가는 돼. 자, 여기 나오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4승분 루트 12승분 루트의 a를 구하. 그랬더니 그게 8승분 루트 m승분 루트 a의 7.5였어. 자, 봐.
여기는 숫자 뭐 숨어 있는 거니? 2. 2가 숨어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거듭적분 성질할 때 n승분 루트 m승분 루트의 a는 어떻게 된다고? 얘네 둘을 곱해서 mn승분 루트의 a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어. 그러면 먼저 안에 게 둘이 곱하면 뭐 나오겠니? 4. 그럼 얘가 루트 4승분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여기 숫자가 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2가 숨어있어. 얘를 또 풀면 뭐가 돼? 8승근 루트의 a 이렇게 나오는 뜻인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바로 가면 48. 뭐 48승근 루트의 a.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는 지수호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능한 얘기야. 잠깐만. 아까 n승근 루트 a는 a의 몇 제곱이라고? n분의 1제곱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의 2분의 1제곱을 전체 2분의 1제곱하고 한 번 더 2분의 1제곱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2분의 곱하니까 뭐가 나와? 8분의 1. 8분의 1.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를 다 했을 때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겠니? a의 48분의 1제곱. 근데 얘네들을 곱하래. 그럼 지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더해. 그럼 얘가 a의 48분의 7제곱 이렇게. 근데 얘를 다시 거듭적으로 쓰니까 몇 승근? 48승근 루트의 a의 7제곱. 됐지?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를 잘 쓰면 어떻게 되겠냐? 8m 승근 루트 a의 7제곱을 쓸 수 있지. 오케이? 근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m 얼마? 6. 8m과 48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m은 6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구문 봅시다. a가 2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가 2인 건 나중에 보니까 a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 3분의 2제곱 세제곱 그러면 더하기 a의 3분의 2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이 되어 있지. 오케이?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푸는 거. 야, 지수의 분수 있으니까 쓰기가 어떻겠니? 복잡하겠지. 그래서 나는 a의 3분의 2쪽이라는 녀석을 x로 바꾸고 a의 마이너스 3분의 1쪽이라는 녀석을 일단 y로 바꿔볼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아주 간단하게 x 플러스 y의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쓸 수 있게 되지. 맞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내에 전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3 x 제곱의 y 플러스 3 x y의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밑에 있는 녀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의 y 플러스 3 x y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랬더니
이렇게 사라지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 다시 볼까? 아, 그럼 얘는 2배 x 세제곱 더하기 3 xy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자, 이제 집어넣자. 얘는 2배에 a가 x가 a의 3분의 2제곱일 거 전체 세제곱 3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제곱. 자, 그럼 봐라. 야, 이거 계산 뭐 넣어? A의 제곱. a의 제곱.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좀 잘 봐. 이거 계산하면 뭐 넣어? A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2죠. 근데 얘랑 또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의 마이너스.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어떻게 되죠? a의 m 플러스 n인 거죠. 근데 여기에 3분의 2를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어. 그럼 얘가 얼마야? A의 0제곱. 0제곱. a 0제곱 얼마인데? 1. 1.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을 계산했더니 그게 1 나오더라. 그럼 여기에 3 곱했으니까 플러스 3. 근데 문제에서 a가 얼마라고? 2라. 그럼 4 나오기 3에서 7의 2배인 거니까 답은 14야. 이런 식으로 계산 된다는 뜻이야. 어떻게 너희들 수학하는 거 전체 중에서 얘가 제일 쉬워. 원하는 게 제일 쉬워. 할만한 숫자는 어떻게 할만해? 어? 네가 너 왜 어려운 줄 알아? 너 지금 집중 안 하잖아. 얘네들은 집중 잘하고 있어 그래도. 근데 네가 오늘 지금 여기 못하는 숫자 오늘 왜 뭐? 어디 아파? 또 감기야? 그럼 배고파서 그래? 그럼 왜 그래? 아, 내가 아까 메일 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충격 먹어서 그래? 네. 내가 아까 메일 와서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그것 때문에 충격 받아서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야 지금? 어? 우리 주한이도 있는데 왜? 우리 주한이 특강도 안 듣는데 지금 왜 안 좋아하고 열심히 좀 집합. 어? 했어요. 답지 보면서 지금 막 답지로 베끼고 막 내가 아까부터 보는데 카메라 들어가고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 아니 안 비겼어요 저희. 저는 다 했어요. 20cm. 자, 17페이지 유제 12번으로 갑니다. 선생님 예전에 유튜브에 올리니까 니네 실명을 거론을 안 했거든 이거 드라마 때문에. 근데 어차피 뭐 몇 명이나 본다고. 실명 뭐 한다고 그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무슨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 유제 12번 볼게. a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7일 때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a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7. 근데 이때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a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을 좀 그려보자.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얼마인지 몰라. k라고 한번 보자. 근데 이 녀석을 데려다가 양들을 제곱해줬어.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자, a의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이거 전기형 뭐 나오니? A. 이거 전기형 뭐 나와?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자,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아까 지수의 마이너스, 지수의 음수는 뭐라고? 역수.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여기는 얘는 다시 쓰면 A의 2분의 1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 값이 얼마래? K의 제곱이다. 야 그러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야? K적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야 그러면 얘가 K면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야 근데 일단은 이 K 제곱 마이너스 1 꼴보기 싫었구나. 얘를 일단 잠깐 X라고 해. 그럼 다음에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X인데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제곱해봤어. 그러면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 전개 불러. A 제곱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또 얼마야? 1이라고. 그럼 얘가 A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래. 근데 다시 한번 올라볼까?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이 뭐야? 7. 그럼 얘가 7이잖아. 그럼 얘 얼마야? 9 그러면 X가 얼마면 되겠어? 3 그럼 K는 얼마면 되겠어? 루트 그래서 얘가 3분의 루트 5라는 답을 갖는다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온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7이야. 그랬을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 나누기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게 이걸 묻는 거고 똑같은 문제. 이거 계산하면 똑같이 3분의 루트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쪽은 루트고 1쪽은 그냥이고 여기는 제곱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제다. 왜?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오케이. 물론 아직은 이런 게 바로는 안 보일 거야. 지수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재밌지? 눈빛을 그렇게. 저 새끼가 미쳤나? 어떻게 수학이 재밌다고 표현하지? 이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수천아, 친구 잘 사귀어. 얘네들 친구 사귀지 말고. 자, 18페이지 유제 15번. 자, 2의 x분의 1쪽이 9일 때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2의 x분의 1쪽이 9래. 근데 갑자기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분의 1 3의 x 빼기 3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세제곱값이 얼마게 이렇게 없어. 자, 먹어봐요. 먹어봐요. 잘 봐. 야, 예를 들어서 루트
그럼 x는 아니 2는 뭐가 되니? X 제곱. x 제곱이 돼. 근데 루트 2를 다른 말로 쓰면 이제 우리가 배워서 2의 2분의 1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나는 요 분모에는 요 2를 여기다 갖다 곱하는 느낌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그런가? 자 봐봐 다시 루트 3은 x래. 그럼 3은 뭐가 돼? X 제곱. x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 나온 이 루트 3은 3의 몇 제곱이야? 2분의 2분의 1 쪽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자,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가 마치 2로 넘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데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뭐 할래? 양변. X 제곱. 양변을 x 제곱하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2는 2는 9X. 9x고 다 있으면 3의 2X. 2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여기는 지금 차수가 1이지. 근데 여기 지금 2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얘를 바꾼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식을 변형시킬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해보자. 자, 그때 분모는 뭐야 지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 3의 2x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3의 x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4제곱을 써도 되지. 근데 3의 2x제곱이 얼마라고? 2야. 그러면 얘가 얼마냐? 자, 얘가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2분의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분자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야, 근데 분자수 4제곱 너무 빡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써도 되지. 맞지? 그러면 이 안에 거 계산해보자. 그럼 3의 2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야,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 1이잖아. 근데 이거 아까 계산하면 얼마 썼어? 2. 그럼 여기 2 빼기 2니까 이거 썼어.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1.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는 2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3분의 얘는 4분의 1. 그럼 얘는 아주 힘들면 이렇게 쓰자요. 야, a분의 b 연산으로 바꾸면 뭐가 돼? 연산으로 바꾸면 나눗셈 쓰면 뭐가 돼? B 곱하기 A분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 나오면 얘는 무슨 뜻이야? 4분의 1 나누기 2분의 3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답이 나오구나. 오케이. 자, 10페이지 유형 건 좀 어려워.
자, 원래대로 가면 학교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실파? 여기 는 K가 없는 채로 나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는 K라고 우리가 쓰는 거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 얘는 땡큐하게 그냥 문제풀이를 는 K를 준 거지. 그럼 잘 봐라. 얘를 이렇게 써볼게. K는 2의 X제곱 쓸 수 있지. 네. 그럼 잘 봐. 2는 X 제곱하여 루트 2는 지수를 표현해봐. K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너도 아까 했던 것처럼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 똑같이 x분의 1제곱 하면 이거 사라지는 거가 여기 1제곱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오케이? 잘 봐. 잘 봐. 4는 K의 X y분의 1. 그럼 8은 K의 Z분의 1제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왜 이렇게 바꿨냐면 우리한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야 지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3이 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분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수를 만들어야겠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지금 다 어디 있어 지금? 지수에 있지. 근데 얘네들을 더해야 돼. 어떻게 해야 더해지니? 싹 다 곱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Z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의 결과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근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합이 얼마라고? 3. 그러면 얘가 K의 세제곱. 오케이? 그런데 얘가 얼마야? 2, 얘는? 4, 그럼 얘는? 8, 곱하면 얼마야? 63. K를 세제곱하면 64야. 그럼 K 얼마? 4. 주한이 또 숙제 안 해오면 토요일에 또 문제가 해요. 확실하지? 안 해요. 해요. 안 넣고 해오고 그지? 네. 알겠다. 1분 문제 어떻게 한다고? 너무 많았어. 그지? 네, 제가 됐나? 자, 세수 A와 B와 C의 대소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대수 비교하는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봐봐. 일단 A는 4수 3을 4수 3 더하기 2배의 3승분 루트 4. B는 3루트 3 더하기 3배의 3승분 루트 4. 그 다음에 C는 루트 3 더하기 5배의 3승분 루트 4라고 되겠어. 자, 우리 아까 고등수학 하에서 공부할 때 부등식의 증명적 나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얘 다른 말로 바꾸면 뭐랬지? A-B가 0보다 크다가 똑같은 뜻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얘를 보려면 이걸 보면 된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마찬가지. 자, A 빼기 B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갈게. 4루트 3 빼기 3루트 3이니까 뭐 나와? 루트 3. 2배의 3승은 루트 4 빼기 3배의 3승은 루트 4니까 뭐 나와? 마이너스 3승은 루트의 4 이렇게 나온다.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문자처럼 생각해. 얘가 뭐 K고 얘도 K야. 그럼 2K 빼기 3K는? 마이너스 K.
우리는 뇌 맞은 지석이 정신 차리자. 2K 빼기 3K니까 바로 알아듣지? 네. 그래. 자, 근데 루트 3하고 3승 루트 4하고 누가 더 커? 몰라. 그지? 그러니까 뭐해? 여기를 똑같이 맞춰주잖아. 그 여기 지금 숫자 뭐가 써 있는 거야? 2가 써 있는 거잖아. 그럼 2하고 3이니까 뭘 맞춰? 그럼 얘는 6승은 루트에 얼마? 제곱. 2. 아. 여기 안에 얼마? 3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럼 얘는 6승은 루트에 얼마? 너 왜 예당파가? 16 아 진짜. 자, 그럼 6승은 루트 27, 6승은 루트 16 누가 더 커? 오케이? 아,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그럼 또 B 마이너스 C를 한번 해보자. 자, 3루트 3에서 루트 3 뺐어. 뭐 넣어? 2루트 3. 자, 3K에서 5K 빼서 넣어. 뭐 넣어? 2K 3K에서 5K 빼면 뭐 넣어? 마이너스 2K.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배의 3승 루트 4라 써도 되죠. 그러면 얘는 2로 묶어서 루트 3 마이너스 3승 루트 4라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아까 봤지?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였죠. 아까 루트 3 빼기 3승 루트 4 했을 때 그 양수가 나온 거 보였잖아. 영어가 크겠네. 아, 따라서 B가 또 C보다 크네. 됐지? 그럼 대성이 나타. 근데 여기서 니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가 나오고 C가 B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A하고 C 중에 누가 더 커? 알 수 없으니까. 몰라. 그래서 A 빼기 C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오케이? 됐나?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올 거야. 얘는 숙제 웬만하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부터 20페이지까지 싹 다 풀면 돼. 중단한 연습 문제는 안 건드릴 거야. 유제들만 다 풀고 넘어가겠다는 얘기. 오케이? 그런 거니까 내가 풀어준 거 포함해서 싹 다 우리 지금 처음 지수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개념으로 따지면 저기 6페이지부터 문제로 따지면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20페이지까지 지금 문제를 싹 다 풀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다 풀고 집에 가자는 얘기야. 그럼 얘 숙제 없잖아. 그러니까 수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큰 부담을 갖지 말자. 부담 갖지 않으면 그냥 이런 게 있다만 하고 고등수 하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